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방패는 바로 마스크입니다. 그런데 매우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여름은 평년보다 무덥고 또 지난해보다 폭염일수도 늘 거라는 기상청 예보도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 온열 질환에 대한 주의가 그래서 필요한 시기입니다. 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 한성우 교수 화상으로 연결해서 온열 질환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폭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상당히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더운 날씨에 KF94 같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면 심박도 빨라지고 호흡도 가빠지고 체감 온도도 2도 이상 올리는 등 신체에 큰 부담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외에서 사람과의 거리가 2m 이상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마스크를 잠시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거리두기가 충분치 않아서 마스크를 어쩔 수 없이 착용하는 경우에는 휴식지에는 충분한 거리를 둔 곳에서 휴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마스크가 땀에 젖게 되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비말 차단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이런 보건용 마스크 한두 개를 더욱더 지참하고 나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스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체온을 올릴 수도 있고 또 이게 땀에 젖다 보면 비말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일사병, 열사병 이 정도로 온열 질환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름철에 특히 주의해야 될 온열 질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로 발생하는 열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호흡이나 대소변을 통해서도 이렇게 밖으로 보낼 수 있고 특히 땀을 흘림으로 해서 몸의 체온을 낮추어서 우리 몸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이 여러 가지 이제 기온이 높아지면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흔히 더위 먹었다라고 표현하는 온열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신을 하게 되는 열시신이나 또는 일부 근육이 경련하는 열경련, 그리고 탈수와 나트륨 같은 전해질의 결핍을 초래하는 열탈진,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인 일사병 같은 다양한 온열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열감이나 피로감과 같은 증상 이게 코로나19 증상과도 좀 유사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온열 질환의 초기 증상은 갈증이나 현기증, 어지럼증, 식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하고 소화가 안 되고 설사나 복통, 몸에 열이 나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코로나19의 다양한 증상과 거의 구분하지 어려운데요. 그래서 낮 시간에 얼마나 고온에 노출이 되었나 라는 정도로 추정할 수 있지만 만약에 불편한 증상이 지속한다면 코로나19 선별 검사를 받는 것이 더욱더 현명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그 코로나19와도 마찬가지로 고령층이나 만성 질환자 같은 경우에 이 온열 질환에 많이 취약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치를 좀 취해야 될까요? 온열 질환은 여러 이유로 몸의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해서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들은 탈수를 잘 느끼지 못하거나 또는 땀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등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온열 질환에 훨씬 더 취약한 거죠. 만약 오랜 시간에 방치될 경우에는 의식을 잃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질환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참 올 여름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 자제를 저희가 공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야외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라든지 급식 노동자 또 보건 인력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런 분들 굉장히 여름 지나기가 정말 고역일 겁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돌봄 노인이나 저소득 등 분들에게 쿨베개, 쿨매트, 쿨토시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지원하거나 저소득 가구나 관련 시설에는 냉방기구 설치나 또는 그 건물 외벽에 쿨루프 같은 차단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등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근데 상황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 다양한 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이나 충분한 휴직 보장 등 각각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부산시도 이 맞춤형 폭염 관련 지원 대책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하다 보니까 무더위 쉼터 같은 경우에 폐쇄되는 경우도 있는데 시라든지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축소 운영했던 실내 무더위 쉼터나 경로당의 경우에는 이런 취약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산시는 이제 출입하는 분들의 명부를 적고 열을 재고 경로당 무더위 쉼터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만 출입하는 등의 대책을 세웠습니다만 사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코로나19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이 시점에 밀접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실내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축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을 막기 위해서 손소독이나 실내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의무화하고 상시로 관리 감독 함으로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끝으로 얘기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기온이 높은 정오나 오후 5시까지는 노약자는 외출을 좀 자제하시고요. 더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경우에는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낮 시간대 활동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사장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고온의 실외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충분하게 물을 드시고요. 가급적 2인 1조로 같이 움직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그늘 있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셔서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에어컨 등 냉방기구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소 2시간마다 환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동아대 병원 가정의학과 한성우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